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일 단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그 이란 간의 이런 서로 상호 공격을 하고 보복을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동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중동 전쟁이 재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을 최대한 진정시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이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 정도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지만 사전에 이스라엘에 통보가 되면서 이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그 정도, 그러니까 약속대로는 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피해가 미미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좋았다고 그러지만 이 사전에 미국을 통해서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통보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짜여진 약속대련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 관련된 전쟁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초에 미국은 이 이스라엘이 주변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집중적인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대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가려던 무기 수출 물량을 항구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는데요. 요번에 이스라엘이 이란까지도 이제 폭격을 직접 하고 이 주변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으로 헤즈볼라 지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항구에 잡아놨던 무기 수출 물량이죠. 이 수출 무기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재고품이죠. 재고로 갖고 있는 무기들을 이 이스라엘에 보내주고 비어있는 미군의 탄약고나 이런 무기고는 다시 이 발주를 줘서 채워 넣겠다는 전략이죠. 이건 2년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미군이 직접 위험 지역인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에 파견이 돼서 미군의 희생 없이 각 우크라이나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국가를 통해서 이 지역 분쟁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이죠. 이거는 미군이 직접적인 희생이 없다는 측면에서 20세기 이후에 미국이 대외전 경찰 국가가 된 이후로 직접적으로 미군이 현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 파견했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걸로 이제 반전 여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그러한 결과로서 이제 이런 외교 정책이 바뀐 것이죠. 하여튼 이런 미국의 무기 수출이 미국에도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은 비어있는 무기고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있어서 이를 가장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건 우리 한국처럼 자유세계 국가 중에 155mm 포탄을 쌓아놓고 있는 재고를 많이 풍부하게 갖고 있는 나라에 이 재고를 이 우크라이나 직접 보내주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155mm 포탄은 살상무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을 매개로 해서 미군이 먼저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주면 비어있는 무기고를 우리 한국의 155mm 포탄이 채워주는 형태로, 즉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거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겁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할 때 비용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요번에 이제 미국 무기가 수출이 되면서 미국은 또 한 번 이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될 부담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 한일 단조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일 단조는 단조 기술을 갖고 있는 냉연이나 연견인이 이런 그 단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단조 기술을 갖고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구동 에너지 전력을 그 전달해주는 구동 부품 쪽이나 또 이런 원자력 부품 쪽, 금형 공구강이나 신소재나 철도 차량 부품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포탄의 탄두에 들어가는 단조는 이 한일 단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지금 보시면 사업 부지가 자동차 부품 단조 쪽 부품들이 있고, 방산 쪽에도 이제 부품들이 주로 나가고 있고, 지난 상반기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쪽에서 51.11%의 매출을 만들었고, 방산 부품 쪽은 25%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 자체 생산을 통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양산 능력을 이제 갖추면서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할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이 방산 부분에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든 양상이 있죠. 이거는 이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일 단조의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내용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도 90억대에서 이제 60억대로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70억대에서 40억대로 줄어든 상태죠. 그만큼 방산 쪽에서 이 매출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 한일단조는 홍진산업이 최대주로 있는데, 그 홍진산업의 최대주는 홍준석 대표고, 이쪽이 전체 지분의 33%를 갖고 있어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소액주주는 약 57%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155mm 포탄이나 이런 무기들을 우선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비어진 무기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걸 판매나, 즉 수출이나 아니면 대여 형식으로 이 물자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당사자에게 수출될 수 없다는 국내 규제, 법적 규제 때문에,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이 전쟁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 직접적으로 무기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쿠션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당사자에게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고, 미국은 부족한 155mm 포탄을 확보하는,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155mm 포탄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모두가 윈윈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 미국에서 기밀문서가 유출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포탄이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공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던 포탄,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제로 미군의 기밀문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로 인해서 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재고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나라 항공 무기로 확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같은 데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4,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 상반기 내내 주가가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이 기존에 자신들의 무기 생산 능력을 다시 배가시키면서 이런 한국에서 이 무기를 수입해 올 필요가 없다고,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해서인 거고요. 이스라엘까지 전쟁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량을 다시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 한국군에게 또 무기를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한일단조는 추가적인 증산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기서 이제 한일단조가 다시 한번 또 무기를 증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방산 쪽에서 수익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중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됐을 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